네,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코너를 좀 네. 준비를 해봤죠. 예. 그러게요.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됐고 쭉 연휴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10월의 거래를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10월 거래 본격 시작하기 전에 월간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네.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 달부터 매달 첫 번째 월요일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는 대체율이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은 오늘 네. 진행을 하고요. 월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팀을 이끌고 계시죠. 박희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매달 저희 이 시간 함께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달 기준으로 이제 리포트도 올리시고 관련한 시장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간 통해서 이제 페이퍼로 보지 않는 투자자분들께도 예.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시간 마련을 했어요. 또 시장 보는 시각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좀 종합적으로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간 이사님의 시장 보시는 시각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그걸 좀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는 게 먼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현재 주식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 7월 달 들어서부터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식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신흥국을 조금 줄이고 예, 대신에 이제 미국 비중을 미국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함으로써 약간 다가올 주식시장의 조정에 좀 대비를 하자. 예. 꼭 조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상황에서 신흥국 주식을 예전처럼 많이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성이 높은 미국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자산 배분상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예. 사실 뭐 지금도 좀 비슷하기는 한데 다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저희가 약간 바꾼 내용은 네. 미국에 대한 쏠림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 오히려 중국에서 좀 조정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중국을 약간 좀 비중보다, 그러니까 중립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했었는데요. 지난 예. 여름 이후에. 중국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립 수준으로 다시 좀 높일 만한 그런 여건이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 이제 그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이 주식의 중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시장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 9월 시장이 좋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마켓의 조정이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예. 하나는 경기 모멘텀 또는 이제 어닝 모멘텀의 둔화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다른 하나는 이제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감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글로벌 뭐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의 이제 어닝 모멘텀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차트가 있죠. 여기 보시는데요. 예. 왼쪽에. 네. 예. 8월 달 이후로 뭐 미국, 한국의 어닝 모멘텀의 둔화가 눈으로 확인이 분명히 됩니다. 제일 예. 위에 보이는 게 한국이고 네. 두 번째가 미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보시는 대로 이제 8월 달 이후로 옆으로 기고 있죠. 예. 한국은 또 살짝 꺾이는 모양새로 네, 네.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어닝 모멘텀이 좀 약해진 배경은 이것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익 마진의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비용 부담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예전 대비해서는 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닝 모멘텀이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안 그래도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이 서구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어닝 모멘텀의 둔화가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되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 뭐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좀 강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 시점이 좀 앞당겨지고 이런 변화가 또한 수반됐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한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경기 모멘텀도 둔화가 되는데 반대로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더 완화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손을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역시 인플레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하반기에 주식에 대해서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얘기를 드릴 때도 예. 마켓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인플레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예.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인플레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기 전망치들이 어땠냐 하면 하반기에 인플레가 떨어질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연간 인플레 전망치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연준에 이번에 9월달 FOMC 점도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예. 보시면은 왼쪽 차트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왼쪽에 더 왼쪽은 실업률입니다. 보시는 대로. 예. 실업률은 3월달 FOMC, 6월달 FOMC, 9월달 FOMC를 지나면서 실업률이 더 떨어지지 않아요. 보시는 예. 대로. 근데 인플레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3월, 6월, 9월달로 가면서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예. 인플레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하고 제일 오른쪽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금리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의 목표가 완전 고용과 인플레 통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실업률 쪽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인플레 쪽에서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연동해서 금리 전망치도 똑같이 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다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네. 나타나는 거고 그건 경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매력 측면에서 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 모멘텀 측면에서는 비용 부담 상승이라는 요소가 또한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봤을 때 그런 압박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용을 향후에는 좀 통제가 가능하거나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다가올 어닝 시즌의 예. 핵심 체크 포인트가 바로 어닝 모멘텀. 네네. 특히 이제 마진과 관련된 관리가 잘 되느냐. 그런 기업들을 또 잘 선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어닝 시즌의 체크 포인트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그 인플레 전망의 그 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네. 이 이제 시점이 좀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사님도 일단 시장의 시각에 동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는 일찌감치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매파적으로 여전히. 접근을 네. 해왔었고 내년도 인플레가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연준이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2%보다 좀 높게 그러니까 2%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까지 떨어지려면은 또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에 따른 사실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또 그거를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또 12월 달에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점도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또 인플레 전망치 또 올라갑니다. 일단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에 또 상응해서 기준금리 전망도 살짝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입니다. 연내에는. 네. 금리 인상의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저는 일단 내년 하반기 4, 4분기 정도로 일단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그 통화 정책상의 이제 이 전환도 문제긴 한데 최근에는 이 중국의 헝다 이슈가 사실 어제 미국의 시끄러웠죠. 서브프라임처럼 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일련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냥 저는 이제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예.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 이제 리만 사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뱅크런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채권자들이 나의 빌려준 돈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중국 정부는 그걸 통제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예,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헝다그룹의 그 어떤 부실 채권의 규모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 전체 금융 시스템을 감안해 봤을 때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이 사안이라는 것이 중국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자기의 필요성을 예. 갖다가 반영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이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터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어떤 건 기대할 수 있냐면 연쇄부도라는 게 발생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은 자산 있잖아요. 예. 현재 개발 중인 부동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이제 그림상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유동성 자산을 갖다가 매각하는 것은 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으로써 부채를 일정 부분 갚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쇄부도 같은 현상은 막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어서 보시면은 신흥국 그 신용위험 지수라든지 예. 또는 위안화 가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지금 네. 나쁜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8월달, 9월달 경제 지표가 나빴었기 때문에 네.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예. 정책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헝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국 쪽을 보는 시선이 어지러웠습니다만 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 헝다보다 오히려 전력난이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 실제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지원책을 통해서 조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전력난의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말씀드리기에 약간 좀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소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생산을 충분히 할 만큼 좀 지원해주는 약간 이제 호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뭐 철광석 수입이 어려워, 석탄 수입이 어려워,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장을 못 돌릴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의 이제 환경 규제 문제를 조금 양보하고 대응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이 10월 달에 저희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미국 중심이었다가 7월 이후부터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중립 수준 정도까지 다시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미국을 어떻게 살짝 저희가 해야 완화하고? 될까요?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립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것이 그냥 팔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네. 중립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벤치마크 플레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플레이대로 했으면은 사실 뭐 저희가 7월 달부터 중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는 그냥 시장이 더 올라갈 때 또 오버웨이트 하지 않았으니까 못 먹었겠죠. 네. 근데 9월 달에는 또 중립했으니까 빠지는 것을 오버웨이트 했을 때보다는 덜 빠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벤치마크 플레이 하자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갖다가 뭐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고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걱정하지는 아직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중립적으로 보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차트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예.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좀 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신흥국을 덜 가져가고, 사실 그렇게 했으면은 퍼포먼스가, 우리 자산 배분의 퍼포먼스는 되게 좋았어요. 예. 보시는 대로 신흥국은 조정받았기 때문에. 근데 9월 달 들어서는 그게 좀 약해졌죠. 왜냐하면 미국이 더 크게 빠졌거든요. 9월 네. 달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의견은 주식을 중립으로 계속 가져가고, 미국에 대한 쏠림도 조금 완화한다. 대신에 중국 비중을 말씀드린 대로 언더웨이트에서 중립으로 좀 상향함으로써 좀 밸런스를 가져가는 그런 예. 식의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아예 조금 접어놓고 보자라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건지?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미국이 아웃퍼폼하는 것은 당분간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립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사실 저희가 반등 혹은 비중을 상향하는 걸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뭐 이벤트나 모멘텀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논리가 두 예. 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어닝 모멘텀의 둔화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출구 전략과 관련된 우려라는 두 가지가 네. 큰 줄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 전망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반면에 이제 어닝 모멘텀은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네. 사실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경기 모멘텀이 살짝 떨어지고 거기다가 비용 부담이 올라와서 마진 스퀴즈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약간 돌파구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기업들이 속속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이번 어닝 시즌에 정말 그것을 마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가 예. 또는 어떠한가 이걸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마켓도 빨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예.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면 그것을 잘하는 기업들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10월 자산 배분 전략, 특히 이번에 있을 어닝 시즌의 결과가 굉장히 네.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어닝 시즌 도래하기 직전이죠. 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서의 비중을 살짝 낮춰갑니다만 어닝 시즌 이제 마진 방어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네. 보인다면 또 그 보완력은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 저희 환율 이야기를 좀. 예, 뭐 한국 시장의 환율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네. 환율 전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한국 시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예. 저도 이제 뭐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네. 있습니다만 예. 사실 저도 이제 진짜 저 개인적으로 그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한 의견을 살짝 낮추면서 특히 미국 의견을 낮추면서 저도 미국 주식을 좀 줄였어요. 예, 그래서 달러 보유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제 자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네. 예, 하여튼 일단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환율은 저희가 봤을 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은 예, 최근에 약간 이슈가 좀 겹쳐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급하게 강세를 띌 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이 미국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뭐랄까요, 기존 전망보다 좀 높은 방향으로 조정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달러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1,200원 선도 일단은 보이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사실 이제 한국을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예. 요소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요. 예. 한국에 대해서도 근데 한국은 나름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막 비중을 줄여서 대응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도 어닝 시즌에 마진 방어를 잘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한국은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이 계속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쪽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첫 코너였는데요. 네. 이 월간 투자 전략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고 전반적인 이 거시 상황에 대한 전망, 진단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신HM님도 너무 도움이 되신다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네, 의견을 주셨네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저희 월간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렇게 꾸려갈까 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에 대한 비중을 살짝 줄여가자라는 이야기. 다만 어닝 시즌 기업별로 마진 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확인할 필요 있겠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